안녕하세요. 바른생각 헬퍼팀의 황순 회계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1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1차를 좀 여러 번 많이 봐서 그 1차 시험이 주는 그 특유의 압박감을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견뎌내고 23일까지 끝까지 공부하다가 가서 진짜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만나보고 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시험을 넘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도 진짜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촬영한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인데 어제 이제 저녁에 가다반이 뜨고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합격점이 얼마가 될지는 한 달 이상 지나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지금 엄청 하셔야 될 텐데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신 이번 회차 좀 어땠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학생분들한테 좀 들어본 얘기 기반으로 해서 좀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지, 그게 좀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하실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합격하신 분들이나 이번에 불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연습서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얘기도 좀 같이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회계사 시험이랑 좀 유사한 시험이 있죠. 세무사 시험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세무사 시험을 이번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아예 전향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그냥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NC생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좀 여러 번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같이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일요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자, 말씀드린 대로 시험 어땠는지, 경우의 수대로 의사결정 어떻게 하실지, 연수 어떻게 할지, 세무사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리고 여기 NC생분들한테 제가 썰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전반적으로 평이 어땠는지인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만큼 공부를 마지막에 막 집중적으로 하다가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시험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거랑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제가 좀 여러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그냥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평이하거나 쉬웠던 그런 과목들은 좀 짧게 제외를 하고 1교시부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1교시는 보니까 여기 일반 경영학이랑 재무관리 이거 두 개는 좀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보니까 거시랑 미시가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어려웠다고 얘기가 많아요. 제가 1차 시험 직전에 시험장에서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렇게 좀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거시에서 기본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해라, 이렇게 전략을 짜드렸었는데 이번에 거시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이런 전략조차 통하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 보니까 경제학 꽈락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는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공인경제사 시험이었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기업법은 좀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세법이 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려웠다는 시험에 동그라미 쳐보면은
세법이 보니까 저 세법 문제를 좀 봤는데 일단 말 문제가 평소보다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제 난이도가 좀 높았다는 평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보통 다루지 않는 주제에서 계산 문제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 난이도가 높았든 계산 문제, 계산 난이도 자체가 높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 같아요. 자, 3교시도 원가 정부는 평이했다고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재무회계가 좀 문제였는데 이번에 재무회계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중급, 고급. 저도 일부 문제는 봤는데 고급은 자료 양이 정말 많았고, 양이 많은 것도 다 난이도 어려운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았고 중급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평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2월 24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평이 변할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메인 장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이제 가채점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똑같은 수험생이었지만 어제 가채점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나뉘게 됐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래처럼 나눠봤는데요. 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예쁜 말은 아닌데 좀 잘 표현한 말 같아요. 정신병자존에 계신 분들, 예상 컷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에 계신 분들, 예상 컷이 이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신병자존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30점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기로 확정하신 분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고민 중이신 분들, 대충 이렇게 나누면은 여러분들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합격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공부 25년 6월에 볼 2차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습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랑 안 들으실 분들이랑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서 강의를 들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강의는 얼른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코스로 넘어오시면 돼요. 안 들으실 예정인 분들은 혼자서 얼른 내 왁구 정리하고, 왁구 개념이랑 왁구 정리하고, 그리고 본인 풀이하시는 그 틀 있잖아요. 이거 왁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2차 답안지에 어떻게 쓸지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2차 답안지가 이렇게 쫙 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푸는 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쓰는 틀은 이렇게 줄로 된 데다가 그리니까 이 정도로 되더라. 그러면은 이 정도 여백 남고 이 정도 여백 남더라. 그럼 여기에 뭘 쓰고 여기에 뭘 쓰면은 얼추 볼 때 좀 예쁘게 나오더라.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사실 답안지가 예뻐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게 눈에 잘 보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훨씬 체계적으로 풀 수 있고 시간 관리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답안지에 내가 평소에 익혔던 이 틀을 어떻게 2차 답안지에 쓸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정신병자존.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따 하단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자, 하단 여기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 포기를 확정하신 분들은 일단 되게 용감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용감하다. 그리고 사실 포기를 확정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은 회동등 커뮤니티에서 한번 글들을 보면서
그 시험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좋은 글 써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좀 미래를 설계하시면 되겠어요. 취준, 뭐 아니면 공기업, 뭐 일반 공기업도 있고, 저희 공부한 거 살려서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취준에 도움되는 책 제외하고는 이제 책도 파시고 맛있는 거 한번 시원하게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루트를 따라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 두 번째가 문제예요. 회계사 시험 포기하신 분들 말고, 지금 내가 정신병자존에 있지만 합격하실 수도 있잖아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만약 합격을 한다, 그런다면 2차를 볼 예정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솔루션이랑요, 여기 세 분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불합격한다면 2026년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일단 올해 6월 말 시험 있잖아요. 25년 6월 말 시험을 얼른 바로 준비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복학 이슈 계신 분도 이거 시험 준비 시작하시면서 일단 복학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그때 휴학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병자존, 정병존이라고 부르는 데 계신데,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존에 있었을 때 그랬었고, 그리고 그렇게 드나드는 심리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글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점수가 합격인 것처럼 말해주는 그런 글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하실 텐데, 사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근데 문제는 시간 낭비인 거를 알아도 이게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거기서 위안을 얻고 싶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애매하게 받은 거에 대한 페널티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자,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는 아예 안 들어가시면 제일 좋고요.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어요. 커뮤니티 금지. 왜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340점 정도 맞았다. 뭐 누구는 되게 잘 나왔네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그래도 불안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에 커트 한 330에서 340 정도일 것 같다, 이런 글만 찾아서 보고, 이번에 커트 한 350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욕해요. 이 사람 분탕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욕하면서 이 글 보는데 계속 시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커트는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의 점수도 이미 다 OMR 기기 들어가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합불도 정해져 있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쓰는 시간이 합격 불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자, 다른 사람의 75%만 공부하고 2차 보기 vs 내가 한 달 동안 실력을 더 쌓기.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2월 말에 이제 시험 보셨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 좀 점수가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내가 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4달 신나게 달릴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신병자존에 걸렸어, 뭐 남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난 정신병자야, 이런 사람들은 3월을 커뮤니티 보는데 버리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격해봐. 합격하면은 여러분들 3달을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시험인데, 이 자신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75%만 공부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잘 합격하실 수 있겠어요? 많은 과목? 여러분들 저유예나 동차를 목표로 하실 거잖아요. 2차 공부하면은. 근데 사실 75%만 공부를 하신다면은 높은 확률로 다유예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커뮤니티에 휩쓸려 다니면서 분탕질 당하지 마시고, 그게 그 분탕하시는 분들, 분탕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되게 분탕도 잘 치더라고요. 저 어제도 회동 들어가 봤는데 지금 분탕 잘 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커뮤니티 되도록 보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그냥 실력 더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떨어져도 내가 실력 쌓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금지, 바로 시험 준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나는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불합격을 예상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이 비율적으로는 제일 높겠죠. 불합격을 예상하는 사람. 이번에 한 16,000명 정도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은 여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뉠 텐데, 자, 회계사 시험 포기를 나는 확정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진짜 용감하십니다.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미래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말고 이제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합격 불합격에 무관하게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다. 혹은 내가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이다.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사실 높은 확률로 공부를 다시 할 확률이 높고, 이런 분들은 시험지 리뷰를 한번 꼼꼼히 해보시기를 바래요. 시험지 리뷰를 하고 내가 왜 이 점수를 맞았나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낮게 나왔으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일단은 실력이 모자랐거나 뭔가 실수가 많았거나, 뭐 시험장에서 시간 운용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난이도가 터졌거나, 이럴 텐데, 뭐 이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원인이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력이 낮네, 그러면은 공부를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실수가 잦네,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겠다. 시험장 시간 운용 잘 해야겠네. 이번에 좀 난이도가 터졌네, 그럼 내년엔 되겠네. 아니면 뭐 반대로 뭐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근거는 다 여기 들어있어요. 어제 보신 2월 23일 시험지, 그리고 이거를 얼른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감각이 지금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른 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얼른 원인을 파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기초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연습서 말고 기본서를 공부를 하세요. 자, 연습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세 번째 장표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습서가 아니라 기본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연습서를 병행하시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기본서 없이 연습서만 보겠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사실 연습서에 나오는 응용 문제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기본서에 있는 기본 내용이 잘 안 돼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서가 아닌 기본서를 공부를 하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회계사 시험 포기 확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무사 시험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네 번째 장표에 세무사 전형이랑 관련된 내용을 써놨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연습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초시생은 아닐 거예요. 최소 이제 재시생, 삼시생, 뭐 여기부터는 이제 N시생이라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일 텐데,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연습서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첫 번째 합격자이신 분들은 아까 장표에서 쓴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의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연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자, 불합격자 이분들한테 연습서를 왜 하는지를 여쭤보면은 이 두 개 안에서 보통 나오더라고요. 내가 초시생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초시생들은 기본서를 보지만 나는 연습서를 본다. 두 번째, 내가 공부를 올해는 체계적으로 잘 못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생겼고 연습서를 하면 실력이 비약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의 솔루션은 다 똑같습니다. 가이드. 자, 일단은 연습서 공부는 금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N+1 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 와서 잠깐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N+1 시생이 되는 태클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2월 말에 시험을 보고 딱 이때 복학을 하세요. 그리고 연습서를 하세요. 보통은 회계세법을 필수로 하고 여력이 되면은 원가 재무관리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보통 인강을 들으면은 학기가 끝납니다. 6월 30일이 딱 끝나고, 그리고 7월 말, 8월 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2과목, 많게는 뭐 4과목 이거를 이때 이제 복습을 하실 거예요. 2달 동안.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9월까지. 그러면은 이때 정말 많이 봐야 1에서 2회독을 보거든요. 근데 1에서 2회독을 이렇게 그냥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학기 끝나고 나서 가을에 하시면은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별로 많이 안 늘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9월부터는 찬바람 시작이에요. 찬바람. 여러분들 9월이 2학기 개강이거든요. 저는 항상 2학기 개강하면은 니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9월에 찬바람 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찬바람은 뭐다? 객관식 시작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9월, 10월 이때 되면은 작년 있잖아요. 작년 10월이랑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이 지났는데 작년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큰일 난 거잖아요. 회계세법은 연습서는 들었는데, 그리고 나는 상반기 동안 강의도 열심히 들었는데, 그리고 여름 동안 복습도 열심히 1회독, 2회독 했는데 왜 그대로인가? 왜냐면 답은 연습서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연습서에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3번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연습서에 엄청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연습서는, 자, 2차 연습서. 2차 연습서는 결국 1차 문제 합이고 플러스 알파만 있는 거예요. 응용되는 내용, 연계되는 내용 이런 게 조금 추가되고, 그리고 자료 양이 조금 많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알파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한 90% 이상 숙지가 돼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2차 시험 풀어도 50점은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태에서 연습서를 푸시면은,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연습서를 푸시면은 연습서 양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의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서를 비추드리는 겁니다.
2번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랑 좀 똑같은데 시험지 리뷰를 하고 본인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요. 아마 대부분은 기초가 부족해서 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예제 유제를 90% 이상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서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서를 보면서 연습서를 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연습서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무턱대고 연습서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N+1 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네 번째, 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이 회계사랑 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세무사를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눠봤는데, 자, 세무사 시험. 세무사 1차 합격 시 내가 세무사로 완전 전향할 계획이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1차 합격을 해도 바로 회계사 공부로 돌아올 거다. 1차 시험이 올해 4월 26일이거든요, 세무사. 그러면은 한 3, 4일 쉬고 회계사 공부를 5월부터 할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감 충전 목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말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차 합격 시에 2차까지 응시하고 세무사 2차까지 응시하고, 그리고 세무사 1차가 4월 26일이고 2차가 8월 2일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8월 2일까지 보고, 8월 2일까지 보시면은 지금부터 8월까지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2주는 쉬셔야 될 텐데, 자, 광복절까지 쉬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어영부영 하면은 또 9월 되죠? 9월은 뭐다? 찬바람이다. 그러면은 가을부터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건데,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완전 전향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재정학이랑 기타 세법이 유의적인 과목으로 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목이고요. 기타 세법은 세법 개론인데, 국세징수가 한 4문제,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한 2문제, 조세범처벌법 한 4문제, 3-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2문제였나? 국세징수가? 아무튼 그래, 이렇게 얼추 봐도 이게 10문제니까 세법 25점이죠.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2차 과목인 세법학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회계사는 1차부터 2차까지가 4달인데 세무사는 여기가 3개월이거든요. 근데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2차에 있는데, 이거는 세법이나 세무회계랑은 다른 과목이에요. 이게 강의 듣는 데만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거든요, 열심히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나머지 1개월 동안 회계, 세법, 원가 플러스 세법학까지, 처음 배우는 세법학까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세무사 들어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세가 좀 잘 돼 있으면은 세무사를 좀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세법학은 보통 면가락 전략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회세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근데 회세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좀 잘 안 돼서 세무사 전형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세가 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학 인강 많은 거를 조금 여력이 된다면은 얼른 좀 미리 강의를 들어서 이때 동차기간 3개월을 좀 잘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세법학도 시작. 그리고 자신감 충전 목적으로 1차 합격해도 바로 5월부터는 회계사 공부를 시작할 거다. 이러신 분도 재정학이랑 기타 세법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양시라고 해요. 두 개 양쪽 다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 근거를 제가 써봤는데,
세무사 시험은 동차 합격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세무사 전형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회계랑 세법이 좀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세무사는 세법학 같은 과목이 아니라 회계 세법 싸움이 되거든요. 회계 세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평균점을 높여야 그래야 이제 50점 중반 정도로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회계 세법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하실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은 동차 합격이 어려우면은 이게 또 11월에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8월에서 9월쯤에 회계사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뭐다? 찬바람 분다니까요. 이때면은 여러분들 또 발전 없이 객관식을 또 무작정 잡고 있는 시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회계사에 투입을 하실 거라면은 지금부터 아예 회계사를 쭉 하세요. 세무사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써놨는데 회계사 공부가 너무 미진한 상태로 가을을 맞이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찬바람, 가을.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대한 미련이 남으실 수 있어요. 제가 물론 뭐 세무사 시험이 더 아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보고 이 시험에 진입을 하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회계사가 더 넘버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체제로 세무사를 걸치겠다는 건데 양시를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회계사를 고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런 미련을 평생 갖고 사셔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시는 저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표. 이제 NC생 분들을 위한 인생 조언인데 이거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좀 썰 풀어드리는 장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NC생이 된다. 계속 해야 되냐? 이거를 왜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시험 엑시트 하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 엑시트. 사실 포기보다는 엑시트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시험 엑시트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잘 안 해봤어요. 해봤지. 근데 저는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제서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봤는지 좀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고민. 요즘 말하는 좀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엑시트. 그래서 내가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120세 시대의 인생이에요. 예전에는 100세 시대였지만 이제 120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20세 시대 인생에서 1, 2년 정도 만약에 더 투입을 하고 내가 바라던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공부하실 건가요? 당연히 하지. 여러분들이 1, 2년 나이 드는 것보다 뭐 합격을 못하거나 합격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합격을 못하거나 뭐 만약에 취준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이만 드는 거 그런 게 문제지 1, 2년 나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1, 2년 나이 들었는데 합격, 뭐 취준, 사업 이런 거 중에 하나도 못 이루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회계사든 세무사든 합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 포기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포기 결정을 하고 다른 길을 찾던지 다른 길도 더 좋은 길이 많아요. 회계사도 정답이 아니고 세무사도 정답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회계사 세무사를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하물며 유튜버들 저희보다 몇백 배 버는 사람 많아요.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등등 뭐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투자의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회계사든 세무사든 뭔가 나한테 맞는 다른 길을 찾든 이것 중에 되면은 결국에 행복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시려면은 뭔가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정말 다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을 가지고 와봤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라. 제가 뭔가 삿대질을 하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거를 인정할 때 거기가 바로 지혜로워지는 때이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넘어지시고 엎어지시던 간에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엎어져 있으면은 그냥 여기 계속 계시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나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고시가 인생 공부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과정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아도 형성이 되고 내 성격도 형성이 되고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됐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달리시느라 이런 시간이 없을 거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부분은 불합격할 것 같으니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NC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초시에서 탈락을 했는데도 뭐 고민을 하실 수 있죠. 누구한테든 이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인생의 모토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사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길 수 있고요.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훨씬 나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지금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니면 뭐 이번에 2차 시험 보고 합격할 것 같은데 법인, 취업 이런 거 고민 있다. 그런 분들도 오셔도 되고 저희가 다 맞춰서 저희 현직 회계사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다 맞춰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진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편히 쉬시고 이거 영상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맞는 의사결정 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